준혜가, 내 아들 준혜가. 도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아이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 순간 빛바랜 흉터 하나가 그의 시선을 잡아챘습니다. 숨이 멎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도 멈춘 자리에서 아이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구, 하, 구. 그 숨소리, 준혜의 것이었습니다. 도일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모래 위에 무릎이 박히고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이럴 리가 없어.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인생만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바다 위에 번지고 있었고 등대 아래 작은 공터에서는 아이들이 모래를 튀기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도일을 오래된 기억 속에 멈춰 세웠습니다. 도일은 그냥 지나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고스란히 귓가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아이가 서로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여기 봐. 유담이 그거 내 거야. 다림이 넘어졌어. 일어나. 맑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일의 가슴은 묵직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웃음, 그 호흡의 리듬,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득히 멀어졌다고 믿었던 아들 준혜의 어린 시절에서 도일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폐를 가득 채우는 대신 가슴 속 오래된 상흔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도일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말려 올라가고 인매가 단정하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표정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준혜가 해변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의 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도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한마디가 입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러나 이미 심장 깊은 곳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일처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경험, 공감되시나요? 댓글로 공감 한마디와 사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도일은 다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붙잡혔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바닷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또렷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선 하나하나가 기억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자신이 그 미소를 얼마나 오래 기억해왔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또렷했고 해맑게 올라간 눈꼬리는 준혜가 어릴 때 바다를 볼 때 짓던 표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일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하람아, 넘어가 파도. 아이의 목소리가 가볍게 튀었습니다. 옆에서 나머지 둘이 따라 뛰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욱 잔인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 덮어두었다고 여겼던 상처가 바람 한 줄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일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혼잣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가슴 속에서는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닮았다.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마음속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바다 냄새가 폐 끝까지 차오르고 오래된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한번 고개를 젓고 등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발끝에 무언가 잡아당기듯 그의 마음은 등대 아래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도일은 등을 돌린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일은 애써 숨을 고르며 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고 있었던 것처럼요. 도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섞인 웃음이 귓가에 머무르며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봐. 나 해냈어. 어릴 적 준혜가 등대 아래에서 조개 껍데기를 들고 뛰어오던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도일의 손등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핏줄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잖아. 그 한 문장은 스스로를 겨누는 칼이었습니다. 감추고 눌러두고 외면해왔던 진실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대 아래에서 뛰노는 새 아이,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한 여인의 뒷모습. 그 순간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일은 한때 남해에서 가장 큰 수산회사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혔고 도일은 그것이 곧 가문의 힘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바다는 한씨 집안의 것이라고 여겼고 그 위에 서 있는 자신이 흔들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누군가를 품기보다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준혜는 달랐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어부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배가 돌아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을 들어 올려 반겼습니다. 사람들의 땀과 손바닥을 보며 그 삶에 있는 숨과 체온을 사랑했습니다. 도일은 그런 준혜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질서가 무너지듯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문을 지켜야 한다. 피는 아무하고나 섞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충고, 경고, 모든 말이 결국 벽이었다는 걸 도일만 몰랐습니다. 준혜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분명하게 말이 있었죠. 아버지는 사람을 보지 않네요. 도일은 그때도 느꼈습니다. 아들의 마음 한 조각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가문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준혜는 어릴 때부터 바다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아이였습니다. 항구 일을 하는 어부들이 비에 젖어 돌아오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수건을 건네었고, 배에서 내리다 다친 사람을 보면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일은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정 너그럽고 좋은 거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너무 엮이면 손해보는 건 너야. 준혜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아파하면 도와야죠. 그게 손해라면 저는 그 손해가 좋습니다. 그 대답은 늘 도일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따뜻함은 가문이 요구하는 차가움과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혜는 등대 아래에서 일하던 한 노인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촌 주민이었습니다. 준혜는 말없이 노인의 등에 짐을 대신 지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어부가 도일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참 사람 냄새납니다. 도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쌓아온 질서 바깥으로 가고 있다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도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살면 결국 상처받는다. 하지만 준혜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조용히 바닷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지하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파도는 거칠었지만 지하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오래 참는 법,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법,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지하는 스스로 배웠습니다. 버티는 법. 물 밖으로 나오면 손끝은 굳어 있었고 어깨는 날카롭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너는 참 혼자 세상을 버티는구나. 지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 원래 이래요. 그 말은 강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칼을 스치던 그때 멀지 않은 선착장에서 준혜가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등에 땀이 번지고 손에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지아가 지나치려 할 때 준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바다에 들어가요? 지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준혜는 조용히 웃고 말았습니다. 대단하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그렇게 바라봐 준 적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아주 작게 혼자일 때와는 다른 조금 따뜻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연결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말보다 주고받은 눈빛의 온도가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날이면 준혜는 지아가 있는 갯바위 쪽으로 걸어왔고 지아는 그가 부르는 이름이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준혜가 지아를 아버지 한도일 앞에 데려간 날, 방 안의 공기는 바닷바람과는 전혀 다른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일은 지아를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혜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지아는 조용히 해라. 말은 낮았지만 잘 갈아놓은 칼날처럼 뚜렷하게 베어 들어갔습니다. 도일의 시선은 지아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뿌리도 백도 없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릴 수는 없다. 지아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준혜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집안으로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도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하다. 우리는 가문을 지켜야 한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다. 준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른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았지만 스스로를 작게 접어넣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혜의 목소리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을 지키고 싶고 나는 한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선 끝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준혜는 지아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가슴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은 억울함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당하려는 사람의 숨 같았습니다. 준혜는 멈춰서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한 거야.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원래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 끝에서 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울음은 참은 사람에게 더 조용히 찾아옵니다. 준혜가 천천히 두 손으로 지아의 손을 감쌌습니다.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손바닥, 차갑지만 온기를 찾으려는 손. 지아,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집안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큰 다짐도 화려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로에게 숨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버티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혜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자.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없이, 울음 없이 아픈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지키던 큰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을 뿐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열면 방금 지아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마음이 부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준혜의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함께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준혜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여기로는 안 돌아올 거야. 지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디든 같이 있으면.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마음이었습니다. 준혜는 조금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오래 참았던 숨을 내려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바람에는 도일의 목소리도 가문의 이름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벼워지려는 두 사람의 뒷모습만이 바다 쪽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주 작은 방에 불을 켰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금세 방을 채웠습니다. 준혜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둘로만 시작하자. 지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집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언덕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낡았고 바람이 스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서로의 숨결이 그곳을 충분히 온기 있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혜는 아침마다 물이 오르는 시간을 확인하고 지아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짧은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아는 바닷물 냄새가 배어있는 머리칼을 말리며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무와 김치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잔치보다 풍성했습니다. 이거 오늘 내가 잡은 거야. 준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혜 씨, 손 다쳤어요? 준혜의 손등이 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긁힌 거야. 괜찮아.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지아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차가워진 그 손이 금세 자신의 온기와 섞였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같이 아픈 거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혜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응, 같이 아프고 같이 웃자. 그 말에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생선 한 토막은 어느새 가장 소중한 한 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집에서 세상이 모르는 가장 따뜻한 밤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씩 부드러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이상하게 숨이 차고 속이 미묘하게 울렁였습니다. 처음엔 피곤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심스레 피어오르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지아는 허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준혜의 숨소리는 깊고 편안했습니다. 그 숨을 잠시 바라보다 지아는 조용히 바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는 발목에 닿을 듯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혜는 바닷가 도로에서 돌아와 양손 가득 생선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를 바라보다가 차마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준혜 씨,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혜는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내려놓고 바로 지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울이 생겼어요. 그 말은 바람에 녹아들 듯 작았지만 그 의미는 바다보다 넓었습니다. 준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지아는 눈가를 살짝 적시며 웃었습니다.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혜는 어깨까지 힘이 풀린 듯 허리를 숙여 바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와! 목소리는 터져나왔고 바람은 그 기쁨을 가득 안아 퍼뜨렸습니다. 지아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혜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이 세상에 둘뿐이었던 따뜻함이 이제 셋, 아니 조금 더 많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가만히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항구는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화물선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는 하역 작업 시간을 줄이고 물량은 2배로 늘렸습니다. 항구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 불평이 될 것이고 불평은 곧 잘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혜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선창가의 바람은 늘 짠내를 머금었지만 이제는 피곤과 긴장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지아가 배를 감싸며 숨 고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아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조금만 나도 기침이 나오는 탓에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닷바람을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아는 바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혜는 잠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기 전에 눈가가 먼저 떨렸습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그 말은 스스로에게 더하는 말 같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다가와 준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 위 굳은 살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나 당신 혼자 버티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지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함께 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혜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진짜 조금만. 바깥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잔잔히 모래를 적셨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 뒤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서진 조각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로 항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힘든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일터를 잃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아의 배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준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숨결이 이미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자신의 어깨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준혜를 버티게도 했고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하역 인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대신 위험수당은 없었고 사고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문구가 마지막 줄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말했다. 누가 자원할래? 강제는 아니야. 하지만 알아서들 판단해.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숨만 길게 쉬는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준혜는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나 할게. 주변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준혜가 그 누군가가 될 사람이라는 것. 집에 돌아온 준혜는 말없이 신발만 벗었습니다. 지아는 그 조용함 속에서 모든 걸 느꼈습니다. 나 하역팀 들어가기로 했어. 지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아플 만큼. 준혜는 지아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도 함께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아이들 지키려면 지금 나는 버텨야 해.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결심이 아니라 체념 속에서 만들어진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밀려오고 다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파도는 전에 없던 불길한 깊은 숨을 품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공기는 늘 비린내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바다는 거칠게 숨을 쉬었고 하역장 위에서 울려 퍼지는 금속 소리들도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혜는 헬멧을 고쳐 쓰고 로프를 손에 감았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작은 진동만으로도 흔들릴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버티는 공사였다는 걸, 안전이 아니라 수익이 기준이라는 걸. 선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혜야,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세다. 조심해라.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후회할 준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배 위에 손을 올렸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미래의 온기. 조금만 버티면 된다. 조금만. 그러나 그 순간 컨테이너를 지탱하던 체인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짧고 잔인한 한 소리. 누군가 외쳤습니다. 비켜.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기울어지며 바닷바람을 찢는 소리를 내었고 준혜의 발 아래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들린 듯 했지만 느껴진 것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의 차가움이었습니다. 물속은 잔인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소리도 비명도 닿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혜의 눈에 떠오른 것은 지아가 웃으며 내밀던 손. 조금만 더. 그는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바다 깊은 곳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미련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잔잔히 밀려왔습니다. 준혜가 사라진 다음 날 항구에는 아무런 표시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삶은 사업 기록의 한 줄로 지워지기라도 한 듯 말입니다. 도일은 회의실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도 며느리의 울음도 그에게는 그저 정리해야 할 상황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공식 발표가 필요합니다. 도일은 손끝으로 서류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담담하게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정리하세요. 그 한 문장은 사람의 생을 잘라내는데 단 8초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맞서는 것은 바다보다도 폭풍보다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그래도 유가족 측 입장은 도일의 시선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게없고 온기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그 끝을 누가 잡습니까? 그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각자가 자신의 선택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개인의 판단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목이 메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다 한편에서는 지아가 혼자서 울음을 삼키며 배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과 도일의 서류 한 장이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준혜의 장례식.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빈 장례식장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장례식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울지 못하고 숨만 깊게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무너지고도 남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 위에 올려진 작은 영정을 바라보며 손끝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목소리도 손의 온기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서서히 몸 안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양복상의 안쪽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 힘은 감춰지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들어가셔야. 도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을 바라본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끝내 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힘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준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일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부서진 파도처럼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그 말은 비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사실을 알리듯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도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준혜를 아들로 부르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렸습니다. 그제야 지아의 가슴에서 짧은 숨이 터져 나왔고
소리 없는 울음이 어깨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준혜가 떠난 자리에는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인에게 고유하셔서 지아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장례식이 끝난 날부터 지아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준혜가 남긴 옷까지, 손때 남은 머그컵, 벽에 기대 놓인 낡은 구두까지 그대로 두고 집안의 공기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아의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기울던 오후 배가 단단히 굳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친척도 기대고 부를 이름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벽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자. 방 안 공기가 떨리듯 조용했고 파도 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깊어졌고 지아는 침대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살짝 깨뜨리듯 번졌습니다. 한 명, 잠시 후 또 한 명,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약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준혜, 당신이 남긴 새 조각.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많이 미안해. 미안함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혜에게, 아이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바람은 창문을 흔들었고 작은 방 안에서 새 아이의 숨소리가 겹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무너짐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품었습니다. 지아는 출산 후 며칠 동안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쪽에서 조그마한 숨소리 셋이 겹쳐 들려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생필품, 분유, 기저귀 하나하나가 벽처럼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다시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새벽 어스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이 살갗을 파고드는 순간 온몸이 움찔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물 아래로 몸을 가라앉혔습니다. 바다는 깊고 무섭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준혜가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살아온 곳. 지아의 손끝에 전복 하나가 잡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바닷속에서 혼잣말처럼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해. 애들 때문에 살아야 해. 물 위로 올라온 지아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숨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아는 매일 끝없이 바다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등대 아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집에서 지아와 새 아이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기보다 버텨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안고 지아는 눕지도 못한 채 앉아서 아이 셋을 품에 안았습니다. 바닷물에서 돌아온 손은 늘 차가웠지만 아이의 볼에 닿는 순간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이 셋이 서로 다른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지아는 늘 숨이 가쁘게 아이를 쫓아다녔고 등대 아래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느 날 가장 먼저 배운 단어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준해였고 그리움이었고 또한 살아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자라며 파도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거센 날에도 잔잔한 날에도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함께 자랐습니다. 어느 저녁 짐을 들고 돌아온 지아의 어깨에 첫째가 작게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서툴고 작았지만 지아에게는 세상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고마워. 그 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지아의 내면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함께 지켜주는 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의 바다는 아직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르게 젖기 전에 짙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고요했습니다. 지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죠. 늘 그래왔습니다. 엄마는 혼자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불이 살짝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작은 발소리 셋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건넜습니다. 지아는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가장 먼저 일어난 하람이 지아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뒤이어 유담과 다림이 서툴게 빵을 종이에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구겨진 종이, 빵은 반으로 찌그러졌고 물통 뚜껑은 비틀려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 바다에서 배고플까봐. 유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의 목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지만 바로 울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은 오래 참아온 마음이 터져 나오는 듯 떨렸습니다. 하람은 지아의 허리춤에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여렸지만 그 품은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혼자 아니야. 우리 있어. 하람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 끝까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살아가자.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등대 아래 작은 집 안에서 따뜻한 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바다가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등대 아래 모래사장에
아이 셋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개를 골라내고 잘 다듬어 바구니에 담아두고 있었죠. 이거 팔면 돈 될까? 유담이 조개 하나를 들고 해를 비추어 보며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른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하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람은 모래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지아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파도의 소리가 머무는 동안 가슴속에서 오래 묵힌 눈물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림이 조그맣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하는 거면 괜찮아. 아이들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맞대었습니다. 어린 얼굴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배운 적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버티는 법. 지아는 아이 하나씩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난 날 새 존재를 품에 안고 오열했던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세상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작고 불완전한 조개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운 내 아이들. 말을 끝내지 못하고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람이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제 바다 애들이야. 셋 모두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등대 아래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파도는 아이들의 발목에 살짝 닿았다가 물러갔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 가난한 하루들이었지만 여기엔 분명히 살아있는 삶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바람은 평소보다 조금 거칠었습니다. 지아는 물질을 마치고 해안에 올라오는 길이었고 아이들은 등대가 보이는 바위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 모습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지아의 발걸음은 이유 없이 불안하게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하람아, 유담아, 다림아. 지아가 아이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을 때였습니다. 막내 다림의 발끝이 젖은 이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이의 작은 몸이 그대로 물속으로 쓸려 들어갔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림아. 바람도 파도도 시간도 모두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빠르고 잔인하게 아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담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다림이가 물에. 하람은 허둥대며 손을 뻗었지만 바다는 어린아이의 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숨도 들이쉬지 못한 채 옷이 젖는 것도 느끼지도 못한 채 몸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아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해. 이 아이까지 잃을 수 없어. 준혜까지 떠난 내게. 이 아이들은 전부야. 물속에서 손이 허공을 가르며 허우적이던 순간 작은 손끝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으로, 뼈가 끊어질 듯한 힘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수면 위로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다리마, 숨 쉬어, 숨 쉬어, 제발.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유담과 하람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림이 괜찮아? 살 거야, 살 수 있지? 지아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그러나 지아의 눈동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일은 이유도 모른 채 등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닮았다는 생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고 동시에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이 또다시 그의 발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새 아이는 모래를 밟으며 작은 발로 바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파도가 갑자기 거세게 들이쳤고 막내 다림의 작은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다림아, 지아의 비명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지아는 바위 끝으로 달려가 아이를 붙잡아 끌어올렸지만 다림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숨을 안 쉬어. 그 목소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생각보다 먼저 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그들은 마주했지만 서로를 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지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도일의 숨은 거칠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잠시 제게 주세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조차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도일은 다림의 작은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폐압박의 리듬은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준혜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리듬 그대로 지아는 떨리는 입술로 다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림아, 엄마 여기 있잖아. 듣고 있지 제발. 바람은 멈춘 듯 했고 파도 소리는 멀어졌으며 세상은 이 조그만 아이의 가슴 안으로 모여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누구도 과거를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을 되돌려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만이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림의 작은 가슴이 도일의 손 아래서 규칙적으로 눌렸다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바닷물이 토해져 나왔고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아의 숨도 그와 함께 붙잡힌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제발. 지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숨 한 줄이 다림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숨은 약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숨이었습니다. 지아는 울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도일의 시선이 아이의 어깨 위에서 멈췄습니다. 조개 껍데기처럼 옅은 모양의 작은 흉터, 햇빛 아래서 연하게 번지는 바다의 문양. 준혜가 어릴 때 물에 빠질 뻔했던 날 가까스로 끌어올린 뒤 생겼던 바로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도일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멎은 듯 했습니다. 왜 여기에?
그 말은 지아에게 묻는 것도 세상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혼잣말처럼 뱉었습니다. 지아는 아직 울음 속에서 아이의 뺨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일의 시선이 그녀에게 천천히 향했습니다. 지아의 얼굴, 눈가, 입술, 그리고 다림을 끌어안는 손. 준혜가 지우를 바라보던 얼굴과 준혜가 아이를 상상하며 말하던 손짓과 모든 것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당신은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일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맞닿은 순간 땅도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다림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등을 감싸 안은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일은 여전히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소리 사이로 바람도 아닌 울음도 아닌 조그마한 하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림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어후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는 해녀의 숨고르기 리듬. 그 리듬은 도일이 준혜에게만 알려주던 것이었습니다. 깊은 바닷물에서 오래 버티려면 공포를 삼키고 심장을 천천히 내려앉히는 그 숨소리. 도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그 소리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어? 도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말인지조차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안은 채 눈을 들었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있었나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 지나가는 자리에 남는 온기 없는 공기 같았습니다. 도일의 손이 모래 위에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준혜가 그 한 단어를 뱉는데 그는 몇 해를 삼켜야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준혜가. 말이 끝나지 못한 채 도일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밀려왔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저 진실 하나만이 온 힘으로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준혜의 아이였다. 그리고 도일의 손주였다. 도일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일도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와 등대를 등진 채 서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일의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 같은 미안함만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아이들의 얼굴에 머물렀고 지아에게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지아. 그는 이름을 부르며 멈추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눌러온 마음이 한순간 스쳐가는 듯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우린. 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버려졌어요. 도일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이어 말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버려졌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도일은 그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명 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체면도 명분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모래가 그의 무릎을 다시 적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흩어지듯 떨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사과로도 용서로도 완전히 닿지 못한 거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자리만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등대 아래의 바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파도는 바위에 크게 부딪히며 터져 올라왔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도일은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가더니 마침내 버티고 있던 힘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모래에 박히는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잘못이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혜를 그렇게 보낸 게 나였어. 그 말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은 깨달음이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도일이 무너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모래바닥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숨을 잃는 소리였습니다. 숨을 뱉을 때마다 모래가 젖어갔습니다. 지아야, 준혜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발.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온 명예와 체면, 가문의 이름, 권위, 목소리, 자존심 모두가 바다바람에 휘날려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내느라 다 닳아버린 사람의 잔잔한 비워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아직 용서도 화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는 울음이 조용히 등대 아래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울음이 잦아들고서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건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무너진 건 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이었구나.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문과 명예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도일은 천천히 등에 힘을 줘 일어섰습니다. 모래바람에 젖은 얼굴이 붉고 거칠게 부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지아는 아이 셋을 감싸 안은 채 조용히 서 있었고 도일은 그 앞에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아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일은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야. 회장도 가문도 이름도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거 다 잘못된 거였어. 그 고백은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바람보다 깊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상처를 덮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도일은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혜를 잡지 못했던 손, 지아와 아이들을 밀어냈던 손, 그 손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는 처음으로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촌 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회관 앞마당은 바람에 파도가 싣고 온 소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속삭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시선들 한가운데 한도일이 서 있었습니다. 가문이 내려온 바다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그 어떤 이름도 걸치지 않은 채로 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도 단상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서 그대로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조용히 깊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가문을 지킨답시고 사람을 놓쳤습니다. 지켜야 했던 건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들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끊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도일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특히 지아에게, 그리고 준혜에게,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떨림이 목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도일은 바람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 어촌 주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 양반, 사람 일은 말로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도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상처를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결심이 아니라 책임의 문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도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은 뜨겁지도 눈물겨움도 아니었지만 아주 조용히 무엇인가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촌 주민들 앞에서의 사과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바람만 남았습니다. 도일은 등대 아래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찾아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파도는 오늘따라 잔잔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오래된 시간을 잠시 붙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일은 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입술이 먼저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아. 그 부름에는 회장의 권위도 가문의 무게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부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름, 뒤늦게 찾아온 후회의 온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도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그러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눈이었습니다. 도일은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지아, 미안하다. 너희를, 그 아이들을 버렸어. 그 말이 바람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외면한 거죠.
그게 더 아팠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을 한번 꼭 쥐었다가 풀립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감정을 겨우 다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일은 그대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다가오지 말고 천천히 와주세요. 그 문장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문을 조금만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도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천천히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겠다. 내가 말한 그대로. 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의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도는 크게 치지도 잔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씩 이제는 돌아오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바다 위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파도는 숨을 고르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등대 아래 모래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지아와 아이들은 해가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도일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망설였습니다. 이제 그는 서둘러 다가가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온도에는 누구보다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바다색을 담고 있었고 그 눈은 도일을 오래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아이 곁에 무릎을 세우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거부도 허락도 아닌 그저 지켜보는 숨이었습니다. 도일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먼저 내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막내가 도일의 손가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조금 덜 아픈 숨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용서가 아니야. 그저 다시 시작하는 자리일 뿐. 도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서질 듯 미안하고 황홀할 만큼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